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3, 4건 정도의 아동학대 사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말합니다. 문제 아이보다는 문제 부모가 더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 아이는 없는 것이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들은 아동 심리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부모들은 성숙한 의미에서 인격과 더불어 자녀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서 성숙한 교육, 그리고 바람직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단계의 아동 심리, 발달 심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0세부터 1살 때까지 어태치먼트 단계, 애착 단계를 설명했고, 그리고 1살부터 2살까지의 익스플로레이션, 탐험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착 단계 때는 품어주는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것이고, 탐험 단계는 그 다음엔 적절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아이가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라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과 4번째 시간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 3번째 단계를 정체성의 단계, 혹은 아이덴티티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개인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아동의 나이 3살쯤 되었을 때 아이들이 친구 또래 애들과 함께 욕을 배워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나 또는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마는 저희 집 둘째 손녀딸이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또 따라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혹은 또 유치원에서 배워서 다른 것을 배워서 가정에 와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어떤 반응을 했는가에 따라서 산만하거나 아니면 혹은 경직된 아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정체성의 단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욕을 배워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집에 들어와서 자랑스럽게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고 너는 개놈,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냥 기가 막히긴 하지만 아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웃습니다. 이놈 보게, 그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 이 반응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았으니까 엄마한테도 개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한테 야단을 맞거나 호되게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혼돈이 생깁니다.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반응이 좋았는데 똑같은 짓을 했는데 엄마한테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이럴 때 아이들은 혼선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이는 산만하거나 혼란스러운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 교육에, 자녀 교육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아이를 야단치고 있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개입을 해서 걔 뭐 야단칠 게 뭐 있니? 때릴 게 뭐 있니? 이러고 아이 편을 든다 그러면 아이는 냉온탕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며느리 입장도 곤란해지고 아이는 더더욱 혼란과 산만함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적에는 조부모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내가 아이를 야단치고 있을 때 남편이 그걸 반대하거나 아이 편을 들어서 때리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 역시 두 부모에게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거나 또는 아빠가 아이를 야단칠 때에는 상대방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잘못됐다고 하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들에 대한 반응이 혼란스럽게 그렇게 경험될 적에 이 아이는 산만한 아이가 되거나 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지혜롭게 아이를 야단쳐야 되는 것이고, 또 한쪽이 야단치면 다른 한쪽은 기다렸다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달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행동할 때 덮어놓고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혼을 내게 되면 그 아이는 경직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에서 새벽에 성탄절에 새벽송을 나갔다고 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그 새벽송에 자기도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함께 나간 것입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성탄절 때 새벽송에 나가면 춥지 않습니까? 후레쉬 같은 것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초롱 같은 것을 만들어서 초를 집어넣고 그리고 앞을 밝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그걸 들고 가겠다고 하다가 각도가 잘못되니까 그만 촛불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럴 때 얼른 끄면 되는데 왜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치느냐고 아이 야단치고 때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따라 했을 때 경직된 태도를 보이거나 냉소적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혼을 내면 그 아이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아주 경직된 자세로 사물을 또는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이 컵을 가지고 하다가 주스를 따라 먹으려고 하다가 컵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 야단치기보다는 얼른 위험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그리고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택한 아이, 그리고 융통성 있는 아이를 원하신다면 자기 정체성을 잘 가지게 하려면 좋은 반응,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혹시 잘못된 것을 또 나쁜 욕이라든지 나쁜 짓을 했을 적에도 따뜻하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그치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단계는 힘과 경쟁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3살 내지는 4살 그 넘어서 아이의 연령대가 이 나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과 경쟁의 단계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거야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혼자 놀던 아이가 옆집 아이가 놀러 왔습니다. 혹은 친척 아이가 놀러 왔는데 자기는 갖고 놀지 않았던 장난감이 그 아이가 갖고 놀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버리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가 다른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방금 전까지 내 거야 했던 것을 또 버리고 그 아이 걸 뺏으면서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자기의 힘을 주장하는 힘과 경쟁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자기 소유로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거봐 내가 세상에서 최고지 이런 마음의 심리 기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경쟁을 하거나 자기 중심주의의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장난감을 쥐고는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도 그걸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걸 두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울까봐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갔다가 나중에 돌려줄게. 이러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거봐 내가 최고지. 그리고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본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 가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돌려주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아이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남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되기 쉽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되면 나중에 좌절할 때 절망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심각하게 절망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구조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집 아들과 그 집의 종 아들이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친구 삼아서 같이 가다가 싸울 일이 있으면 분명히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주인집 아들과 싸우지 않아야 된다. 무조건 져라. 그리고 무조건 양보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라든지 역할에 있어서 항상 양보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의 것을 뺏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다 양보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가 되면 이 아이는 무기력이 학습되어서 상당히 수동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지고 빼앗기고 손해보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거나 성취 욕구가 약해집니다. 자기 의사를 표시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좋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상처라든지 그리고 힘든 것을 자기 안에 내사를 시키고 그 내사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표현을 못하게 되면 그 상처가 가슴에서 쌓이게 됩니다.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기 때는 무엇을 획득할 때도 마땅히 수고를 지불하고 타협과 협력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한가할 힘이 없습니다. 그 한가할 힘이 없는 아이에게 심한 체벌이나 모욕이나 욕이나 무시나 그리고 조롱하는 것은 아이 성장에 대단히 큰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장애나 결핍이나 상처로 남아서 그 아이 일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이를 잘 보호하고 적절한 시기에 반응해서 좋은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아이가 양육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